안녕하세요. 파산관제인 홍현필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원의 감독권의 범위와 방법에 이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산관제인이 법 492조 소정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감사위원이 설치되어 있는 데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7호 내지 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 그 가액이 1000만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므로 법원은 파산 선고와 동시에 이 금액을 정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파산 선고 결정문에 채무자 및 파산에 관한 법률 492조 단서의 금액을 1000만원으로 한다, 몇만원으로 한다는 주문을 함께 기재하고 있습니다. 개인 파산에서는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파산에서는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 한가 하더라도 전부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법인은 이제 정하는 것 같아요. 위 금액은 일반적으로 300만원을 기준으로 하나 채무자의 자산 상황에 따라 3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이 법 492조 각호의 행위를 할 경우 채무자는 파산관제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이 법 492조 소정의 행위를 하고자 법원의 허가를 받았거나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파산관제인이 임치한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감사위원이 없는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만 채권자 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때는 그 결의에 의합니다. 한편 법 312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조사기일, 즉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이 종료되기 전에는 파산관제인은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환가를 할 수 없으나 감사위원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파산관제인이 환가하고자 하는 재산의 가액이 법원이 정한 법 492조 단서의 금액 미만인 때에도 채권조사의 일반기일이 종료되기 전이라면 파산관제인은 감사위원의 동의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만 그 재산의 환가를 할 수 있습니다. 법 492조 소정의 행위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 또는 감사위원의 동의는 효력발생 요건이고 따라서 파산관제인이 법원의 허가 또는 감사위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한 행위는 무효입니다. 선의삼정에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하나 있죠. 98-268-987. 이 경우 법원이 사후 허가, 추인이 있으면 민법 133조, 민소법 60조의 규정이 유추적용되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됩니다. 무권 대표자가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적법한 대표자의 추인이 있으면 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재기 시에 발생한다고 판시한 판결도 있죠. 구파산법과 달리 현행법은 따로 규정이 있는 때 하나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법 492조 소정의 행위에 관한 법원의 허가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없습니다. 규정이 없어요. 파산관제인이 법 492조 소정의 행위 등에 관한 허가 신청을 하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가 신청서를 신속히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파산관제인은 법원이 허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소요되는 기간 및 허가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허가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에서 파산관제인 행위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 실무상 파산관제인이 허가 신청을 취하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불허가 받는 것보다는 그냥 스스로 취하하도록 하고 있죠. 저도 불허가 받은 적이 한 2번 있나요? 빨간 도장. 좀 기분이 안 좋죠. 그래서 이제 사전에 판사님이 이제 전화가 옵니다. 조율을 하는 차원에서 이거는 다시 신청하거나 아니면 그냥 취하는 것이 어떻겠냐. 이하에서는 파산관제인이 허가 신청서 검토에서 유의할 사항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동상, 그 밖의 재산 임의 매각. 민사집행법에서 환가 방법을 정한 권리 환가는 민사집행법에 따르되 파산관제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다른 방법을 환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파산관제인이 파산재단의 증식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의 매각하는 방법을 환가하는 경우가 많죠. 임의 매각을 허가하는 경우 주의할 점은 그 가격과 매각의 방법이죠. 이건 이미 살펴봤습니다. 영업의 양도. 파산재단을 구성하는 자산 전체를 포괄적으로 인수할 자를 구할 수 있다면 그 자산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처분하는 경우보다 고가에 환가할 수 있으므로 영업의 양도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흔히 말하면 이제 통으로 넘기는 겁니다. 일체를.
이 경우 파산 신청 이후 파산이 선고될 때까지 생산에 필요한 시설, 기계장치, 물품 및 재고자산 등이 도난 또는 분실, 멸실,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파산관제인에 대해 경쟁이 있는 사업부문이 양도를 추진하여 양도가 성사될 때까지 영업의 계속을 허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종업원이 양수인에 의하여 재고용된다는 점을 중시한 나머지 공장 점포를 점거하고 있는 특정 채권자 또는 노동조합에 염가로 영업양도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금의 차입, 돈 꾸는 거죠. 파산재단으로 파산 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한 때는 파산관제인이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재산을 한가할 방법을 찾아내야 하며, 파산 채권자에 대한 배당이 불가능하고 한가할 실익이 있는 재산조차 없는 때는 원칙적으로 파산 폐지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당한 가치를 지니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있으나 이를 환가하는 데 필요한 파산재단의 시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할 수만 있다면 자금을 차입하여 재산을 환가하는 것이 파산 채권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환가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죠. 파산관제인이 영업을 계속하는 때에도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경우 원재료의 구매, 근로자 임금 지급 때 사용할 자금을 차입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실무상 사례는 거의 없지만 별채권이 목적인 부동산의 환수대금, 부인권 행사에 의한 소송 절차에 필요한 비용,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환가를 위한 보전처분 절차 및 소송 절차에 필요한 비용, 보증금 등을 일시적으로 조달하는 경우 자금이 차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이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차입금의 용도, 변제기 및 변제계획, 재원, 이자 유무, 당해 차입금의 차입 위에 파산전체 비용을 마련할 다른 수단이 없다는 사정 등이 소명되어야 합니다. 한편 파산관제인이 자금을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 채권은 재단 채권이 되는데, 자금을 차입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파산관제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산대에 속하는 재산을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차입한 적이 한 두세 번 되는데 형식적 경매를 넣기 위해서 차입한 적이 있습니다. 경매 비용을. 그 다음에 감정하기 위해서 차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차입할 때는 뭐 굳이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고 이제 보고만 하고 뭐 한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비용 반환하고, 근데 원칙적으로는 사정을 잘 설명해서 자금 차입 형식으로 허가를 받는 게 FM입니다. 다음부터는 좀 원칙대로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오히려 원칙대로 하면 원래는 이제 채무자가 비용을 예납을 해야 되는데, 예납하기 어려울 때 채무자는 더 이상 뭐 돈이 없죠. 어려우니까 파산 들어왔는데, 뭐 채무자의 부모나 일가 친족, 배우자, 나머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금원이 돼서 뭐 파산 절차에 어떤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부인 소송을 제기했는데 보전 처분해야 되는데 현금목탁 나오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현금목탁 나왔을 때 그 현금을 파산재단이 조달을 해야 되죠. 만약에 100% 이기는 소송이다. 거기서 뭐 이기면 수천만 원, 뭐 수억 원의 이익이 생긴다. 그럼 관제인 같은 경우 자기 돈을 내서라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돈 들여서 간혹 내 돈 들여서 자금 뭐 경매는 분도 있고, 근데 그 차입은 아니고 그냥 절차의 어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자기가 자기 돈을 써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파산관제인이 그 다음에 이제 미이행 쌍무계약의 이행 선택.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 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때는 파산관제인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상대방의 채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죠. 335조. 파산관제인이 계약 해제를 선택하여 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있는 때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파산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하고, 현존하지 않은 때는 그 가액에 관하여 재단 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파산관제인이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 이행을 선택한 경우 이행으로 받은 급부는 파산재단에 속하지만 반대급부를 재단 채권으로서 이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쌍방미행 쌍무계약의 이행 허가 신청을 검토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이행을 선택하는 것이 해제를 선택하는 것보다 파산전에 유익하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어 있는지 검토해야 됩니다. 실무상 파산관제인이 명시적으로 쌍무계약 이행을 선택하였다고 밝히지 않고 곧바로 반대급부 이행 허가를 신청하는 등 쌍무계약 이행을 전제로 하는 다른 행위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파산관제인에게 이행 선택이 취지인지 확인한 다음 해제를 선택하지 않고 이행을 선택해야 할 사정이 있는지 소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 335조가 적용될 수 있는 계약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있으므로 법리와 실익을 따져 신중히 허가해야 합니다. 이 쌍방미행 쌍무계약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간혹. 근데 뭐 최근에는 좀 뭐 별로 없네요. 하여튼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취급 중 4가지만 하겠습니다. 부동산 동상 그 밖의 재산의 임의 매각 시, 명업의 양도, 자금의 차입, 쌍방미행 쌍무계약의 이행 선택. 다음 시간에 이제 소유재기 화해 권리 포기, 그 다음에 재단채권 한채권 및 별채권의 승인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